네, 지난해 YTN이 단독 보도했던 의붓 할아버지의 손녀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건 발생 12년 만에 인면수심 할아버지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사건 발생 12년 만에 지금 1심 선고가 내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건이 있었던 건 이제 2004년 여름부터 예.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친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친할머니는 다른 그러니까 원래 할아버지가 아닌 사람과 결혼을 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붓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 의붓 할아버지가 성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목 하에서 예. 성폭행과 성추행을 거듭해서 했던 그런 일입니다. 참 오랜 세월을 견뎌온 건데요. 자, 의붓 할아버지한테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여생 대부분은 이제 감옥에서 보내게 된 건데 나이를 고려할 때 좀 이례적인 선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 있는 게 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성폭행이라고 해도 청소년 아이를 상대로 했었을 때는 더 가중 처벌을 하도록 돼 예.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 데는 의미에서는 딱 법대로 한 것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고인이 워낙 고령이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서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예. 그 어린 아이가 육체적으로 경신적으로 받았을 피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그럼요. 예.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는 지금 중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100년, 200년 이런 그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성범죄에 관해서 예. 특히 영미권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에 대해서 몇 년형이 형이다 이런 제한 자체가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해자의 합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특히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이 불가능할 정도의 형벌을 내는 것이 거의 원칙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105세가 돼야 그때부터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도록까지 해놓은 겁니다. 아예 불가능한. 아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은 이제 일생 동안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도적으로. 우리나라 그래야 처벌이 좀 성범죄에 대해서 약한 것만은 사실이군요. 성범죄 전체에 대해서 약하다기보다는 성범죄라고 하는 게 워낙 유형이 구체적이고 예.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1세 소녀였지 않습니까? 그 10세 소녀에게 이 성추행과 성폭행이 반복해서 가해졌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정도로 본다면 10년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피해자는 지금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터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고 아직까지도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이 나니까 진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진짜 미안하면은 그 죄값을 받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 네,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악몽 같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의붓 할아버지는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까지 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뭐 이제 항소나 이런 부분들에 예.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뭐 형벌이 무겁다거나 내가 뭐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또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예. 뭐 법원에서 위증을 하려 했던 시도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역시도 법원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도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 지금 당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소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날 한 번씩의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었고 네. 또 함께 있었던 동생의 진술 같은 것도 뒷받침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 의붓 할아버지가 아내나 일가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위증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내라고 하면은 친할머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참 가족 내에서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을 엄단해야 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가족 내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이게 마치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조용히 넘어가 주면 온 가족이 평온하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의 특히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그런 식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이제 친족이나 가족에 의한 어떤 성범죄 법적으로도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더욱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혼자 감내하라 이런 일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 의붓 할아버지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는 네.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워낙 고령이라는 점이 있고 예. 고령이다 보면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가 고려될 가능성은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